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최효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많은 새해 계획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운동과 금연과 관련된 건강 계획 많이들 세우셨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험에 대한 계획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시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대 진단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릴 테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 방법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은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무료 문자 013-3366에서 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플랜 A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훈수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수 팀장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해는 마무리를 잘 하셨나요? 올해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했듯이 보장성 보험의 3대 진단금,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이라는 것은 저희가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하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그 체격을 요구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30대부터는 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피로에 많이 누적이 돼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질병의 두려움과 그에 대한 큰 질병으로 인한 많은 비용 처리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둘씩 갖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질병에 대해서는 암을 아마 다들 대부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암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2위, 3위에 있는 허혈성 심질환과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바짝 그 질병의 수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3대 질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암이 일단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이 심장질환은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2, 3위 정도에 머물렀다가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격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암에 대한 거는 27%의 확률, 심장질환은 약 20%,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10%에 대해서 발생 확률이 통상적으로 3대 질환에 대해서 47%에 달하는 사망률이 높게 측정이 돼 있는데요. 이에 또한 연간 발생률도 항상 증가를 10%에서 17%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치료 비용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이에 암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단금, 2대 진단금인 심질환 진단금하고 뇌혈관 진단금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암에 대해서 첫째 말하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암은 중요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뭐 위, 폐, 간, 대장, 그 다음 전립선암 그 정도의 통계상으로 나왔고 순위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1위예요. 그리고 갑상선암하고 위암, 이제 대장암 순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예전 같이 진단금에 대해서 암이 걸렸다 하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많이 치료요법이 발달을 해서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신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암에 대한 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명 중에 2명 정도는 치료를 하고 거의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 치료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근로생활이 좀 힘들겠죠. 근데 근로생활 동안에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생활고에 좀 시달리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암은 이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 가입 전에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암 수술비나 입원 일당 그리고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을 좀 더 위주로 좀 크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예전 같이 암 수술비나 입원비, 치료비 이런 같은 전체적인 병원비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료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는 실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80%에서 90% 많게는 이제 100%까지 이제 치료비에 대한 거는 병원비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덜어주는 반면 이제 생활을 못하고, 아무래도 암은 큰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없겠죠. 그럼 수입을 조금 쉬는 기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의 진단금이 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구성을 하는 데에서 유리하고, 두 번째는 대장 전망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남녀 생식기암 이런들은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앞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위, 이제 유방암이 1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예전에는 유방암이 일반암으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 최근 몇 년, 한 지난해 동안에선 생명보험사들 거의 대부분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이나 대장 전망내암 같은 경우를 소외감으로 또는 유사암으로 전부 다 이제 손해율 때문에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손해보험에서는 아직까지 이 네 가지의 질병들을 아직까지는 일반 암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체크를 잘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암 진단비, 여기서 유사암이라는 것은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갑상선암, 그리고 이제 제자리암 또는 피부암 같은 이제 소외감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일반 진단금의 가입 금액의 10% 정도만 이제 소외감 유사암을 이제 진단금을 내려줬는데, 지금은 유사암 진단비를 최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제 올해 2019년에 많은 보험사들이 개정을 바꾸고 있는데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놓을 수 있는 걸로 아직 알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단비는 최대한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소외감, 유사암들이 많이 발병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금은 옛날에 300만 원 이선이 아닌 이제 1,000 단위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조금이라도 보장의 든든함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3년 또는 4년마다 이제 보험연구소에서 사망 주기를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병 원인과 아니면 발생 확률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 수명은 최근 한 해 동안에 점점 몇 년 동안에 계속 1세에서 약 한 2.5세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이 점점 고령화 시대에 비춰봤을 때 비갱신으로 해서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렸다면 거의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60세 또는 7, 80세까지 보장 범위, 보장 기간이 작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다 내셨으면 가지고 계시면서 한 번 더 추가로 하시는 게 낫고요. 이에 모든 거를 충족을 시키려면 일단 보험료가 문제겠죠.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갱신으로 하면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갱신으로 하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저렴해지는데, 우리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갱신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갱신 주기를 최대한 길게 20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 물론 보험회사들보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갱신 주기를, 갱신부로 가입을 하시려면은 갱신 주기를 최대한 길게 빼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시청자분들께 유리하고, 이러한 것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료의 부담이 덜 가는
그리고 유지를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 2대 질환으로는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일단은 내 보장 기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전, 뭐 이제 이렇게 되고, 내 보험, CI 상품이 밖에 없는데 이게 뇌혈관 질환이나 심질환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재해 사망으로도 가능이 한지, 또는 내 경색은 뇌혈관 질환에 포함이 되는지, 또 나의 심장 질환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2대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대 질환이란 크게 심장하고 뇌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은 2위를 차지한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란 보시다시피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액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에서 허혈 또는 경색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한마디로 심장의 피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뭉쳐서 좀 공급이 늦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식습관이나 이제 당뇨 또는 고혈압에 그러한 영향을 많이 미쳐서, 대표적으로는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일단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뇌 조직이 상실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해당 신체 부위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뇌경색하고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 보험이나 아니면은 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허혈성 심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없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질환은 손해보험 회사 상품에만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뇌출혈이나 아니면은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2대 질병으로 해놓고 이렇게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2대 질병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문제냐. 근데 잘 약관을 보시면은 안 지급하는 보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나는 심장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질환이 일어나서 병원을 갔는데, 거의 한 70% 정도는 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보장 범위를 하위 보장 개념이 아닌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질환 같은 이제 분류 코드로 얘기하자면 I 코드인데, 이런 3가지보단 6가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이 뇌출혈이나 CI에 해당되는 뇌졸중 같은 이런 6가지보다 뇌혈관 질환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이제 I 코드로 인한 질병 분류 코드인데, 이런 걸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보장해 주고 싶은데, 이제 각 보험 회사들은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질환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진단금을 적게 주겠다, 또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약관에 대해서 따로 배제를 시켜놓겠다, 이러한 보험사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통상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100%를 얘기하자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은 약 10%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 통계 자료에는 각 이제 자료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통상적으로 심근경색에 대한 10%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뭐 질병에 관한 약간의 경우의 수를 따지자고 하면 좀 걸리기 좀 어려운 병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3대 질환은 2대 질환은 2위, 3위의 질병 발생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러한 특약들이 있으시면 한번 증권들을 보시고, 거기 위에 상위 버전이 허혈성 심질환을 추가하시거나 한번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똑같이 뇌혈관 질환에 관해서도 뇌출혈 부분이나 아니면 또는 CI에 해당되는 이제 뇌졸중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을 받고 이것만으로 난 괜찮다 싶은데, 그 상위 버전인 뇌혈관 질환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100%의 보장을 전부 다 받는
2대 질환인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적기 때문에 100%의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질환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구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단금은 나이별로나 아니면은 이제 직업별로 또는 이제 가입 이제 시기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암보험 같이 1억 5천, 뭐 1억 이 정도의 보장 범위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각 보험 회사마다 다 손해보험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허혈성 심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각 최대 진단금이 2천, 많게는 3천, 나이별로 하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유의하시고, 물론 그만큼 보험료는 많은 질병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는 좀 약간의 비싸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중대한 뇌졸중보다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데 단 CI 상품밖에 없다는데 이러한 고객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암으로 따지면 약성 신생물이 1.5mm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암은 일반암은 다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CI에 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에 대한 여기에 뇌경색이라든가 아니면 거미막하 출혈, 이거 두 개의 진단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 코드인데 이거에 관한 거를 보장해 주지만은 그 다음 나머지 I64나 67, 68, 69에 대한 질병 분류 코드 표에 있는 이러한 질병들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가 설사 가입되어 있더라고 해도 뭐 좋은 거면 당연히 놔두시는 게 낫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듣는 게 아마도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범위가 넓혀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발생하지만 9% 미만이 차지한다는데 나의 심장질환 범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세요. 이거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 그러니까 급성으로 갑자기 심장질환이 왔을 때 병원을 갔을 때 이제 분류 코드에 의해서 이제 I21부터 23까지에 해당되는 그 코드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나가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은 급성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범위가 뭐 다른 것들도 다 보장을 하겠지만은 표에 나와 있듯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100% 중에서 심장질환 100% 중에서 약 10%에 밖에 미처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장질환,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협심증이나 아니면 제일 많은 게 협심증입니다. 이 협심증 갖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왔다고 해서 이게 협심증이 있는 거라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와서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협심증이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질병 부들을 그렇게 내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속상하지만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을 잘 가입했더라도 한 번 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은 솔직히 이제 근로생활 하시느라 바쁘시니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전문 지식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약관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사님한테 가입한 설계사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들으시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에 대해서 2대 질환을 갖고 3대 질환 이렇게 해서 암, 심장 그리고 뇌에 관한 십자가를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물론 보험료는 적고 많게고 설계하기 나름인데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질병 휴유장애라는 것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질병 휴유장애는 많은 부분들이 모르시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휴유장애가 발생 시 그 장애만큼 보상을 하는 이제 특약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기준으로 볼 때 이제 10% 장애 시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율을 내주세요. 만약에 암이 걸려서 위를 절제했다. 그러면 약 20%에서 25%의 이제 질병 휴유장애라는 걸 내주는데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곱하시면은 그만큼 보험 진단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질병 휴유장애가 좀 더 중요하냐면은 진단금처럼 암이나 뇌혈관에도 한 번에 나가는 최초의 보험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급이 차등돼서 퍼센테이지만큼 보태져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3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그만큼 넓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 생명표에 의해서 보시면은 1회부터 지금까지 현재 8차까지 있는데 뭐 길게는 4년, 뭐 짧게는 3년 이렇게 경험 주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평균 수명과 여자의 평균 수명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점점 늘어나는 수명 때문에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제 81세 현재 상태에서는 여자의 경우는 86.7세인데 이제 올 4월 달에 경험 생명표를 한 번 더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보험 상품들이 뭐 안 그러는 회사도 있겠지만 전부 다 리프라이싱, 즉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명만큼의 보장을 보험에 측정을 해서 보험료를 선출을 하는 건데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만큼의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3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에 세부적인 거는 이제 추후에 다음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은 암 같은 경우 물론 암뿐만이 아니라 2대 질병도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가 돼 있는지 있으시면 체크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실 거면은 이런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이제 대장 전막내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남성 생식기암 등을 일반암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가입에 유념하시고 바라고 이제 이 30세 이하 이거는 잠깐만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자기 보장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진단금은 뭐니 해도 경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을 해서 가입보다는 유지가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유념하시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고 하면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 플랜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제 정리를 해서 글을 써놨는데 보통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위험하다 느낄 때는 이제 30세 이상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30세 이하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뭐 어린이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인도 30세 이전까지는 가입을 해서 20년나 뭐 100세 만기 또는 갱신형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냐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일단 보험료가 굉장히 조금은 저렴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금이라든가 이제 질병, 수술, 입원 여러 가지 기타 특약들이 성인 보험 30세 이상의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아니라 이제 진단금 이제 보장 금액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나 아니면 이제 30세가 안 넘은 직장 여성 남성분께는 어린이 보험으로 한 번 더 가입을 하셔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으로 3대 질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내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뇨입니다. 좀 당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에 이 당뇨 유병자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으실 텐데요. 2014년 조사에 따르면은 만 30세 이상의 성인 3,400만 명 중에 당뇨 유병자이신 분들은 무려 481만 명, 그러니까 13.7%의 분들이 당뇨를 앓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와 비교를 하면 2016년도에는 이 5년 사이에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2019년이 됐죠.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유병자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당뇨 의심 단계인데요. 지금 이런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이 당뇨 전 단계라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거나 검진이나 어떤 진료 자체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로 30, 40대 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하거나 잊고 지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 의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미루거나 혹은 검진을 받지 않거나 이런 좀 시기를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좀 빠르게 좀 이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도 역시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선천적 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력,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발병 확률은 가족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보다 약 2.9배에서, 그러니까 3배 정도의 발병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1년도에 조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 요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체내 유해 독소 축적, 술, 담배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 안타까운 사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에 비해서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요즘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도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작은데 비해서 모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전부 다 서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당뇨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약한 경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속에서 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 이동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고 어떤 몸 구석구석의 영양소 관리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혈관 내에서 당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혈액도 좀 진득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맥경화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전적이나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당뇨병 하면은 합병증이 좀 유명하잖아요. 어떤 합병증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역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의 합병증은 바로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어떤 급격한 시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시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나 손가락 등의 상처가 쉽게 생기고, 또 한번 생기게 되면 쉽게 낫지 않아서 발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약만 시간대 제때에 챙겨 먹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손, 발 이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어떤 술, 담배 등에 대한 어떤 자기 관리도 굉장히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의 60%에서 70%는 발과 관련된 합병증을 대부분 경험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족부궤양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발을 절단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절단하는 과정이나 이 족부궤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혹시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암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아닌 분들과 당뇨이신 분들의 어떤 암 발병 확률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위암의 경우는 2.7배, 대장암의 경우는 3배, 간암의 경우는 4.3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췌장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췌장암의 경우는 7.3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와 췌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췌장암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나 고령이신 분들이 갑자기 당뇨가 발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췌장암 검사도 같이 받아볼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당뇨이신 분들이 또 하나는 암에 걸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뇨가 아닌 분들보다 사망 확률도 무려 40%가 더 증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당뇨는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암과 당뇨가 왜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느냐라고 하신다면, 암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대부분 다 생활질병입니다. 이 생활질병,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발병 원인, 그리고 당뇨가 걸리는 발병 원인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둘 다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등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혹시나 당뇨에 대한 유전자적인 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암에 대한 검진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암은 위암, 전립선암, 방광암, 직장암, 췌장암, 그리고 간암 등이 있고요. 여성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들의 이름을 보면요, 저희 보험 방송을 자주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암들은 보험사에서 소외감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암 진단금에서 10%나 20%밖에 지급하지 않는 그런 암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론한 이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생식기 암들의 경우에서도 일반암처럼 전부 다 지급되는 그런 암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나 당뇨이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자기관리에도 좀 필요성을 꼭 좀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미처 관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당뇨 케어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0년, 15년,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0세에서 65세까지의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보험에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기존의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약들을 보면요,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당뇨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술을 할 때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지급되던 그런 특약만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작년부터 나온 이 당뇨 케어 보험은 당뇨 진단만 받으셔도 우선 진단비가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최초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검사비가 한 200만 원 가량 나온다고 하니까 이 검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진단비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암 진단금을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뇨 후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2배의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설정하게 되면 6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당뇨와 암을 한 번에 검사해서 같이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6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혹시나 암 진단은 받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설정한 3천만 원은 받게 되고요. 밑에 보시는 대로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도 똑같습니다. 내가 설정한 금액의 2배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혹시라도 당뇨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초 설정했던 그 진단금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정말 저렴한데요. 보시면 암 3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데에 지급되는 보험료는 30세는 450원, 그리고 40세는 2,100원,
50세의 경우는 6,570원입니다.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인데 반해서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뭐 작게는 450원, 많게는 6,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은 더 저렴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보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좀 가입하기 어려울까요? 예, 모든 보험은 사실상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그러니까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미 당뇨가 노출되어 있다, 당뇨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이 보험을 가입하기 힘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보험은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플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미 당뇨이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과 당뇨가 아니지만 난 당뇨가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종합 플랜, 이렇게 두 가지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이직 플랜의 경우는 종합 플랜보다는 약간의 보장 금액이 조금 적거나 일부 특약이 삭제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당뇨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사실상 유병자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보험 플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은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된다라는 분들은 꼭 이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랜 두 가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의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일단 저렴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시지 말고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이 보험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꼭 판단한 이후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험의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이지만 내가 암 진단금을 얼마로 설정했느냐,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얼마로 설정했느냐, 그리고 10년 갱신으로 설정했느냐 20년 갱신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 차이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 나이와 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보지 않은 채 그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입하시지도 말고, 또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입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 보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이 특약은 어떤 형태의 특약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건강과 노후,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방송으로 전화를 하셔서 보험에 대한 점검도 꼭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보험을 가지고 내 미래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지홍 전문가와 함께 당뇨에 대한 이슈 체크 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청자 한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0대 초반 남성 직장인인데요. 보험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우연히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 받아보게 됐는데, 현재 제 보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해보게 됐습니다. 기존 보험에 해지하고 싶지는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네. 상태로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교보생명 CI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가입식이 2016년으로 나오는데요. 보험 부족한 부분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CI보험 이거 보험 하나이신가요? 네, 네.
예, 지금 이 CI 보험에는 아마도 종합보험이긴 한데 일단 실손이 들어가져 있고 일단적으로 먼저 시청자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CI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강의한 것과 같이 CI에는 뇌졸중하고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위 버전인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2대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이거에 더 상위 버전인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도 25년 납입인데 이거는 CI의 납입 면제 특성상 이렇게 길게 빼놓으신 것 같은데 보험료에 대한 건 부담은 안 가세요 현재? 네. 그러시면은 이거를 유지하되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CI 보험을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니 여기서 좀 더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유지를 하되 좀 CI 보험의 주계약을 좀 다운을 시키고 그에 해당되는 보장 범위를 넓혀서 손해보험에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한 가지 더 추가하시는 게 이제 유리하다고 보시는데요. 여기 CI 보험에서는 일단 특약들이 암진단비나 수술 입원 그리고 실손은 무조건 뭐 1년 갱신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다 3년 갱신입니다. 이런 갱신 주기 때문에 물론 갱신부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40대이고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단금이 나중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경제활동을 하실 때 손해보험 쪽에서도 좀 더 추가를 하셔서 손해보험 쪽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은 이제 뇌졸중 그리고 이제 허혈성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런 거를 또 포함을 하시고 암진단금하고 이제 입원 수술과 같은 여러 가지 각종 특약들을 놓고 20세 만기 또는 25세 만기 25세 납으로 해서 100세 만기로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게 보험료는 좀 기존의 보험료는 다운을 시키고 그 다운시킨 만큼 그 이제 보험료를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좀 더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고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보험료 보장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문자 메시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30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작년에 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을 이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이 20, 30년 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높으니 그때 해지하면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가입돼 있으신 분들의 증권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문자만으로는 시청자님의 연세가 몇 세이신지 그리고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본 증권들에 의하면 한 30만 원 정도 저렴해도 한 20만 원 정도의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다른 특약들 특별히 없이 그냥 질병후유장애 80% 미만만으로 해서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씩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가다가 20년, 30년쯤 후가 되면 어떤 해지환급금 표에 보면은 해지환급금이 한 1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축 효과만 누리고 해지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질병후유장애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리한 특약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특약 중에 하나고요.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반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 건강과 관련해서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약은 굉장히 필요한 특약이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 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특약의 어떤 보장은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보험이 해지됐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보험을 가입해서 한 30% 정도의 어떤 이자 차익만 가지고 이 보험은 그냥 해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축의 용도로 가입을 했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저축률, 이자율을 보는 그런 보험들이나 어떤 저축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보험을 가입해서 그 정도의 이자율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꼭 필요해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100세 만기로 설정해서 비싸게 한 후에 중간에 해지를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그냥 저축은 저축대로, 그리고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90세 만기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그 보험은 보장 그대로 받으시는 게 경제적으로 보나 어떤 건강에 대한 보장면으로 보나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우유장애 특약도 가입되고 20년, 30년 후에 이자 차익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아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둘 다 그렇게 좋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가입하시지 말고 저축은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저축보험으로, 그리고 보장은 90세 만기 정도로 질병우유장애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94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2세 어머니께서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신데 현재 많이 회복하셨는데 3대 질병 보장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훈수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어머니께서 6년 전에 뇌경색 이식으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일반 보험은 들지 못하지만은 간편보험 또는 유병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한 여부는 이제 3개월 안에 진단받은 내용이나 2년 안에 이제 입원이나 수술 또는 5년 안에 암 이력이 없으면은 일반 보험과 같이 가입을 하게 되는 간편보험이 있는데요. 이제 회사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은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이제 뇌에 관한 부분은 물론 보장이 되는데도 또는 안 되는데도 있으니까요. 그걸 잘 파악하셔서 가입 여부를 하시고, 지금 62세시면은 물론 이제 여성분이시니까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크실 텐데 이제 갱신으로 하셔갖고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와 문자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요, 보험 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 여전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2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